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극성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한도에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지만 요즘 들어 정말 물이 올랐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는데요. 그냥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나 보자는 것도 아니고 진지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솔로몬도 울고 갈 신박한 조치를 취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일본 요즘 아주 떼쓰는데 물이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쿠릴 4개 섬과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 환경과 국방 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이따위 헛소리를 짓거려 놓은 것도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번 백서에서 방위성이 작년 7월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주변에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을 펼치고 경고 사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국 영공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모두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러시아, 미국 모두 한국의 영토를 침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항의에만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묻는 말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성은 러시아 A-50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겨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기술했습니다. 한마디로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온 말들로 막 짓거려 놓은 헛소리들을 방위백서랍시고 마음대로 써제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거망동에 대한민국 정부는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외교부에 이어 국방부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다츠모토 타카시 대령을 한국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불러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일본 초기기 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 함관식의 해상자위대 함장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츠모토 무관도 일본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무관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는 독도 말고도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탄도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는데요. 이는 작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기술보다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관해 표현 수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 2R에 이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 2호라고 부르는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이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 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마저 획득하게 되면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고, 이럴 경우 북한에 의한 영내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으로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썼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온라인 브리핑으로 새롭게 발간된 방위백서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 5월 이후 북한이 시험 발사한 3종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통상의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으로 비행하는 특징이 있어 미사일 방어망의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기술이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에 응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보 수집, 경계, 요격 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방위백서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저리 써놓은 것은 아베 신조 정권이 임기 내 적기제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일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한 능력을 이미 보유했고 3종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통상의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으로 비행하는 특징이 있어 고도화된 기술이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에 응용될 우려도 있다. 북한이 ICBM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마저 획득하게 되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해당 시설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코로나19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 보강으로 보입니다. 육상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 배치 구상이 백지화된 이후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독도를 노리는 일본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지혜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서 속에 나오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며 현명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아이를 두고 다툰 두 엄마에 대한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를 압축해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은 한 아이가 죽자 사나이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며 싸우다가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이의 진짜 엄마를 알아내기 위해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지거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을 받은 병사가 칼을 들어 당장 아이를 반쪽 내려고 하자 이에 아연실색한 한 여인은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며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합니다. 반면 나머지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버텼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아이 엄마일까요? 독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뭔 헛소리냐고요?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중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보존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며 독도 주변 해양 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수거 사업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동안 한 달간 독도 주변 해역 해양 폐기물 분포 실태조사 및 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6회
걸쳐 독도 주변 해역, 해양 폐기물 총 53.4톤을 수거했습니다. 올해에도 약 2억 원을 투입해 독도 동도 및 서도 주변 해역 수심 30m 이내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폐기물 수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천연 기념물인 독도의 해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수중 해양 폐기물 수거 작업은 전문 잠수사를 투입시켜 쓰레기 물량과 분포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방치된 폐기물들을 즉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해수부는 독도 주변 해역 해양 폐기물 분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향후 독도 주변 해역의 수중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수립 중인 해양 침척 쓰레기 중장기 관리 계획에 연차별 사업 실시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계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쓰레기 치우는 거나 생태계 개선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바다 사막화라고 들어보셨나요? 갯녹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연안 안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안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독도에는 약 322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해양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는 감태, 대왕 등 대형 갈조류를 포함해 약 68종의 해조류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어 단위 면적당 생물량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도 주변에서 해조류를 섭식하는 둥근 성게의 이상 증식과 안반을 하얗게 덮는 석회조류의 확산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양생물의 다양성 감소와 해양 생태계 균형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해조류의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해역에서 석회조류 제거와 자생해조류 이식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천적에 의해 개체수가 조절되는 생태계 먹이사슬 원리를 이용하여 성게의 천적 생물인 돌돔치어 1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수부에서는 독도에서 독도강치의 복원을 바라는 기원 벽화 제막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쪽이 친모일까요? 안 된다고 막는 쪽이 친모일까요? 일본은 강치 잡아 먹을 생각이나 했지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일본은 대마도 쓰레기도 안 줍습니다. 그냥 냅둬요. 어차피 관광객 안 온다고. 솔로몬에게 묻고 싶습니다. 독도 누구 땅입니까? 대마도 누구 땅입니까?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